백신으로 가서 헤쳐먹었던 세력들이 그 다음에는 온유에 가서 헤쳐먹었다. 그 온유 가서 헤쳐먹었던 애들이 어디로 간다? 지금 러시아, 중국, 대만, 한국 이런 쪽에 엄청난 돈들이 오고 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세계 판이 바뀌고 있다. 세계 판이 바뀌고 있어요. 얘네들이 계속 더 뺏어가려고 그래.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세금, 간접세. 이 간접세로 얼마든지 우리의 재산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간접세를 통해서 거둔 돈 가지고 이번에 백신을 어때요? 냅다 글로벌 제약사들 떼돈 벌어줬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원자재를 급등을 시켜서 전쟁, 테러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어서 엊그제까만 해도 40달러밖에 안 됐던 유가를 150달러로 넘겨버렸다. 결국 이 달러를 갖고 있는 놈들만 떼돈을 벌었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본질은 대리전쟁이에요. 대리전쟁. 군수산업 복합체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유럽 근처에서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유럽에 엄청난 GDP 증액, 국방비 증액 예산을 불러왔다. 옆집에 불을 내서 화재보험을 다 들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 그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든지 말든지 관심 하나도 없어. 재고 물건, 무기 지원해주고 마치 착한 척. 사실 러시아를 건든 건 미국이에요, 미국.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마도에 있다가 일본 애들이 첨단 무기를 갖다 두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한번 전쟁해보자는 분위기로 바뀌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돈바스 지역을 양쪽이 평화협정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자고 협의를 했는데 그걸 우크라이나가 먼저 깼어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깬 게 아니라 미국이 깬 거죠. 엄밀히 말하면. 결국 미드에서 떠들고 있는 내용은 한 목소리를 낼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전 세계는 어때요? 우크라이나 편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의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의심? 그 목소리 뒤에는 누가 있느냐. 그래서 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결국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던 세력들이 여기 봐보세요, 여러분. 오늘자 신문인가요, 이게? 오늘자 신문인 것 같은데 S&P 지수가 10% 더 떨어질 수도 있다. 2020년 1월 3일 대비 이렇게 하락을 시키면서 엄청난 버블이 터졌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요 2021년도 2020년 가을부터 2021년 12월까지 이때 야금 분할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이익 실현하고 빠져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이상 사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개민들의 푼돈 가지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결국 앞으로 미 증시는 버블 후유증이 크기 때문에 회복세 매도, 회복세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잘 빠져나와서 포트폴리오 다시 짜시는 걸 권해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좋다 이런 논리로 가고 있지만 보통 세계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일 때도 버블이 터진 이후에 하락이 2년 정도 갔고요. 그 다음에 닷컴 버블도 터지고 나서 2년 정도 미국 시장이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레이트 버블, 4차 산업혁명 버블도 최소 미국 시장은 이때 이후로 1년에서 2년 정도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감나무 이론으로 언제 미 증시가 폭락할지 모르지만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일어나는 배경에는 뭐냐면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맞나요? 그러면 돈의 속성상 그 돈을 팔았던 돈의 특성은 스마트하다 말은 좀 그렇지만 그 돈을 또 어떻게든 더 불리고 싶어서 그 돈이 어딘가로 갔습니다. 이해됐나요? 그게 먼저 갔던 게 뭐냐? 바로 백신으로 가서 헤쳐먹었던 세력들이 그 다음에는 온유에 가서 헤쳐먹었다. 그 온유 가서 헤쳐먹었던 애들이 미국에서 헤쳐먹었던 애들, 온유에서 헤쳐먹었던 그들이 어디로 간다? 지금 망가뜨리는 쪽에 가고 있다. 왜 망가뜨릴까요? 상식. 망가뜨려야 가격이 대박인 세일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살 수 있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예요? 러시아, 중국, 아시아, 대만, 한국 이런 쪽에 엄청난 돈들이 오고 있다.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이 이제 오랫동안 미국 쪽에서 해먹었다면 오랫동안 어때요? 여기 지도를 봐보면 오랫동안 이쪽에서 2008년도부터 이야기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2021년까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상승 1파, 조정 상승 3파, 상승 5파, 그 다음에 파동인 그레이트 파동까지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버블을 일으켰다. 그래서 무슨 신념을 만들었냐?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패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는 서학개미, 유럽 같은 경우에도 모든 개미들이 미국으로 투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으니까 거대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고 정리했다. 주인이 떠난 다음에 속절없이 밀리고 있다. 이 자금이 어디로 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이렇게 중국 증시는 하염없이 폭락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폭락을 했었죠. 이렇게 폭락을 시킨 배경은 뭘까요? 이들은 또 중국, 대만, 러시아, 한국을 선점할 것이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공포를 이용해서. 그렇다고 제 말은 미국이 망하네, 이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금이 그렇게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하락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버핏은 지금 있잖아요. 천조라는 현금을 갖고 있다니까? 이렇게 폭락하고 있어도 워낙 포트폴리오 잘 짜놔갖고요. 능그렁이 여우예요. 이분은 절대로 현금을 전부 100% 베팅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오렌 버핏이 살아남은 이유는 현금을 귀한 종목이라 생각해서 반드시 현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게 버핏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버핏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찰리 먼거랑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스닥 도박판을 만들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불편하게 엄청 이야기했어요. 그냥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나스닥 버블을 일으키고 광기를 일으키는 나쁜 것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올해 주주총회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버핏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핏은 견디는 겁니다. 왜 견뎌요? 급한 자금 매도해서 현금 천조 확보해놓고 또 언제든지 악재 올 거니까 밑에 헐값이 되면 버핏은 다시 주워 담을 겁니다. 그는 83년 동안 아는 겁니다. 누군가가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그는 자기의 뚝심을 가지고 공포에 사서 희망에 파는 그 전략을 묵묵히 83년 동안 해왔습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드디어 삼성이 정권이 바뀌면서 불안했는지 이제 드디어 재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최소의 금액만 투자하던 이 삼성과 국내 기업들이 이제 무려 통 큰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일했을 때 가져가는 소득을 인정하는 분위기, 그리고 기업들을 탈세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아닌 니네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결국 우리나라 세금이 늘어나고 그리고 미래 경쟁력도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 지금 투자되는 이런 것들은 2022년도인데 2024년도, 25년도, 28년도 이때 열매가 돌아올 겁니다. 지금 당장 투자한다고 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미래의 길목이 상당히 구근이 좋은 쪽으로 가는 길목으로 우상향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또 외국인들은 IMF 때는 거래소의 모든 주식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면 이번에는 코스닥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연금 가지고 우리나라 코스닥을 사놨어야 되겠죠. 맞죠? 근데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그런 주식이나 사갖고 물려가지고 손해나 보고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자, 이제 보시면 450조 승부진 이재용 이제 이런 것들로 해서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요, 국가가 투자하게 되면은 결국은요, 제로섬 게임이에요. 어떤 회사를 빼갖고 쓰기 때문에 다른 데는 또 약해집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기업이 투자하는 것은 국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전 정권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천문학적 돈을 썼거든요. 다 그런데 55세 이후에 65세 어르신들이 하는 비정규직 일자리였습니다. 맞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업들이 왜 룩셈부르크라는 그 나라는 작은 영토이고 아주 작은 나라인데 GDP가 12만 달러가 될까요? 바로 기업 법인세가 엄청 낮아요. 그런데 엄청난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국민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도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보다도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서 그 기업에서 그 생기는 파일을 잘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하는 사람들, 기업가들이 의욕을 꺾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이 이해하는 걸 꺾이지 않을 정도로 배려를 해주되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올바르게 합리적인 복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균형의 추가 잘 필요합니다.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이쪽으로 지금 삼성이 승부를 걸고 있죠.